고정산문 6번은 그 작품 이름이 뭐였니? 창성가미록. 창성가미록은 가정소설의 가장 또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인물 유형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읽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어디를 잠깐 볼 거냐 하면 문제 몇 번? 3번 잠깐 볼 거야. 자,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보기를 좀 읽어볼게. 화씨 가문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엮여진 창성가미록에는 자, 네모의 화씨 가문. 공건적 윤리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라 할 수 있는 누구? 성부인 동그라미, 화진 동그라미, 화진의 부인 동그라미. 이게 누군데? 윤씨죠. 그리고 남씨죠. 자, 화진의 부인이 몇 명 있는 거야 그러면? 2명. 2명. 자, 화춘의 부인인 임씨든 자, 몇 명이야? 그럼 긍정적인 사람?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긍정적인 인물 5명 등장한다. 특히 화진이나 화진의 부인들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부정적인 인물들로 인한 시련 속에도 봉건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효를 실천하는 성숙한 인간이래. 그럼 주인공이 누구겠어? 주인공 누구야? 화진이야. 화진의 누구하고? 부인하고. 부인이 몇 명이었는데? 2명. 그럼 윤씨하고 누구였는데? 남씨. 남씨였고요. 자, 그 다음에 착한 애들 또 이름 뭐였어? 성부인. 또 화진의 부인 했고, 그리고 화춘의 부인 누구? 임씨. 임씨 이렇게 돼 있네. 일단 봤더니 막 화진이하고 화춘이가 이름이 좀 어때? 비슷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나 보지. 그죠? 그리고 일단은 저기 뭐냐,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부정적인 인물들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주인공들은 선인이고요. 또 악인이 등장을 할 건데 얘네 둘이 무슨 사이구나, 대립관계가 설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것이 좀 편할 것이다.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답부터 같이 가봅시다. 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었냐 하면은 이름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어려웠었거든. 자, 가볼게. 첫 번째 문답부터. 황제께서 장원급제한 누구를 올라오라 했는데? 화신. 화진을 올라오라 했네. 화진 어디서 봤니 아까? 긍정인물 주인공. 긍정적인 인물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었어. 만나보시고 크게 기뻐하며 여러 신하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향후를 이룬 뒤로 짐은 항상 마음이 아팠소. 이제 누구? 여향후의 아들을 보니. 화진이가 누구야 그럼? 여향후의 아들이네. 기린의 자식 공황의 새끼처럼 범상치 않소. 기린의 자식 공황의 새끼 다 비유법이고요. 누구를 비유해 준 거야? 화진을 비유해 준 거네. 그러고는 앞에서 술을 이를 마시게 하셨다. 사흘 후에 장원은 했네. 야, 화진이가 뭐 했어? 장원 급제했지. 그럼 여기서 장원이 누구야? 장원 급제한 화진이지. 장원이 화진이야. 동그라미 친 거 지금도 다 화진이야. 너 지금 너네는 이 글에 주인공의 일대기라기보다도 주인공의 이름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게 쉬워요. 내용 파악하기가. 한림학사에 제수되었다. 야, 아까 제수가 뭐였니? 벼슬을 내려받는 게 제수였었죠? 네. 그러면은 한림학사에 제수됐으니까 벼슬을 뭐 받은 거야? 한림학사를 받은 거다, 벼슬을. 성준과 유성량은 각각 병부, 원해랑이 되었다. 자, 새로운 인물 나왔는데 성준이라는 애하고 또 누구 나왔어? 유성량이라는 애가 지금 나왔네요. 각각 병부, 원해랑이 됐대. 이것도 벼슬이죠? 그래서 뭐래? 그러나 성원회가 뭐겠어? 성준이겠죠. 성준이가 원해랑이 됐으니까 성원회. 유원회는 유성량이니까 유성량의 벼슬 유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도 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성준이와 유성량을 말하는 거네요. 그지? 이부상서 오붕을 찾아가서 말했다. 뭐래? 저희들은 집이 절강이라서 집을 떠나 서울에 와서 벼슬을 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학문도 성그러 많이 부족합니다. 동남쪽에 한강 고을에 태수가 되어 몇 년간 공부를 더 했으면 합니다. 라고 했대. 그래서 얘가 뭐 하기로 했어? 한강 고을에 뭐 되게 해달라고 했어? 태수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벼슬을 잠시 내려두고 어디 가 있기로 했어? 한강 고을의 태수로 지금 일하러 가기로 했네. 그럼 지금 여기서 일단은 작품을 보면요. 첫 번째
일단은 화진이라는 애가 뭐 됐어요? 장원 급제해가지고 한림 학사가 됐고요. 그리고 또 성준이하고 누구? 유성현이라는 애들도 벼슬을 해가지고 원외랑이라는 벼슬을 갖게 되었는데 이 벼슬을 잠시 내려두고 뭐 되기를 청했다? 오붕. 태수가 되기를 청했다. 이부상서 오붕이라는 거는 인물이겠지. 오붕한테 찾아가서 태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그래서 얘네가 어디로 내려가게 되냐면 태수를 하러 고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붕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에 성원회와 복건, 며칠 뒤에 성원회는 남정현의 현감이 되었고 유원회는 귀양부의 통판이 되었다. 이때 함께 급제한 신진들은 모두 승상인 엄숭에게 인사를 했는데 엄숭 새로운 인물 나왔네. 그러나 화장원만은 화장원이 누구였지 아까? 화진이죠. 장원이. 화장원만은 인사를 가지 않아 엄숭이 불쾌했다. 한림이가 누구야? 한림학사 뒤수받은 애 누구였어? 그거군요. 화진이었지? 네. 그러면 얘도 화진이야. 장원이랑 한림이랑 같은 애야. 한림이 상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신 어머니를 뵙겠다고 청하자 황제께서는 허락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라고 했다. 한림이 우리의 주인공 화진이지. 성준, 유성량 두 태수와 함께 소흥으로 돌아오자. 그럼 지금 봐봐. 성준이하고 유성량도 아까 뭐라 그랬니? 한강 고을의 태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화진도 뭐라고 했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네 셋이 같이 어디로 지금 내려갔대? 소흥으로 돌아갔대. 그러면은 화진이, 성준이, 유성현이가 다 같은 고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얘네 다 친척관계죠. 그래가지고 자기네 고향으로 지금 다 같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자 성부인이 아들과 조카 두 사람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돼있네. 그럼 성부인 아까 어디 있었어? 3번 문제에서 긍정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성부인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아들과 조카라고 되었으니까 얘네 셋이가 이제 사촌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너희들이 모두 고아로 자라나서 이렇게 출세했구나. 여기서 고아라는 거는 아버지가 없이 자란 걸 말하는 거고요. 먼저 간 사람이 일을 한다면 아마도 땅속에서 나만 환히 웃을 게다. 일단 화진이의 아빠도 아까 뭐라 그랬지? 왕이 얘기를 하면서 여향으로 잃고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진이의 아빠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두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잔뜩 적셨다. 이에 성부인이 윤부인과 남부인이야. 윤부인과 남부인 어디 있었니 아까? 화진의 부인이었어. 윤씨 남씨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윤부인하고 남부인은 뭐겠니? 화진의 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향에 남아 있었는데 화진이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으니까 만나게 된 거죠. 본관 화리와 함께 조정 대신에 어머니와 부인에게 내리는 명부에 직접을 주었다. 그러니까 화진이가 출세를 하고 부인들도 지금 직책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큰 잔치를 열어 유태수 부자도 초대했다. 이날 소흥부의 지부도 풍물들과 기녀들을 데리고 왔다. 여기는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 부분이니? 잔치 열고 있는 부분이고요. 새로 급제한 세 사람 누구니? 화진, 성준, 유성량, 소흥이라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온 3명의 벼슬아치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당의 절하였는데 한림이 슬프게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한림 누구야? 우리의 주인공 누구? 화진이죠? 왜 슬프게 울어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됐었게? 돌아가셔서죠? 사당이라는 거는 조상의 명패를 이제 모셔두는 곳인데 여기가 누가 있겠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효 사상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 아버지를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어? 효자는 슬픈 일이 있어도 부모를 그리워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부모를 그리워하니 언제쯤에 사라질까? 라고 했어. 여기 어디니? 편집조선 문평이지.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거니? 화진. 화진의 효를 갖다가 지금 평가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아까 보기에서도 뭐라고 했니? 화진이랑 화진의 부인들은 다 효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때 심시모자는 이라고 했어. 자, 심시모자 3번 문제에서 얘기해준 인물이야? 안 해준 인물이야? 한 번도 안 나왔어. 심시모자. 심시모자가 그때 어떤 인물인지 보니까
한림의 급제소식에 배가 아파서라고 했어. 어떤 인물이라고 봐줘야 돼? 탐욕스러운 인물. 그치, 탐욕스러운 인물,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되고요. 심씨 모자라는 거는 엄마와 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화춘의 부인 임씨는, 임씨 아까 여기 있었죠? 허리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진수성찬을 마련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성을 다했다. 왜냐하면 왜 한편으로 슬프냐면 자기 남편을 그대로 못해서 그래요. 네. 성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 번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 성태수가 행장을 꾸려, 성태수 누구겠어? 성준을 말하는 겁니다. 성준. 그죠? 성태수가 행장을 꾸려 임소에 가려 할 때 성부인이 아들에게 말했다. 야, 그럼 성부인은 누구 엄마였어? 성준이 엄마지. 성부인. 엄마. 그지? 그러면은 얘가 아들이고 요 둘이가 이제 조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부인의 입장에서는. 춘희와 그 어미가 성품이 포악하니 춘희와 그 어미 심씨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악인이 심씨모자이고요. 심씨가 엄마고요. 화춘이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내용 인물 관계도에서 임씨가 누구 부인이었냐면은 화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화춘이하고 화진이하고 배다른 남매 형제 사이고요. 각각 부인들이 있는 것이고요. 화춘이는 성격이 보다 더러운데 화춘이가 부인을 잘 만났어. 그래가지고 임씨가 좀 착해. 근데 임씨는 좀 착한 사람이고요. 화춘이는 엄마랑 같이 성격이 더러운 애야. 그래서 맨날 괴롭히는 거죠. 누구를? 화진이를. 이해됐죠? 사실상으로 봤을 때 화진이하고 화춘이하고는 엄마가 이제 다르죠. 심씨 부인이 이제 엄마이고 얘는 이제 다른 엄마인 건데 이 엄마가 먼저 죽어요. 이 엄마가 근데 화진이네 엄마가 본처예요. 본처고 심씨가 이제 첩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가 죽고 나니까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제 화진이를 괴롭히는 이런 이제 설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이죠. 자, 일단 가볼게 계속. 그래서 뭐라 그래? 성준이가 엄마한테 그런 거야. 뭐래? 행장을 꾸려 임소에 가려고 했어. 엄마 모시고 가려고. 그랬더니 성부인이 이렇게 말했어. 야, 춘희하고 그 어미 심씨가 성품이 포악해가지고 화진이 보고 맨날 괴롭히는데 내가 너를 따라서 이 고을을 떠나면 얼마나 화진이를 괴롭히겠냐 걔네 둘이. 그렇게 되면 아마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거야. 걔네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요씨만 데리고 혼자 가라. 늙은 어미는 아들을 위해서 죽은 동생의 부탁을 저버릴 수가 없구나. 죽은 동생의 부탁이라고 하니까 화진이의 아빠랑 형제 사이인 거예요. 이 심씨, 성부인이. 성부인이 고모예요. 화진이의 고모. 그러니까 내가 너를 따라가기 위해서 죽은 동생 부탁. 죽은 동생이 무슨 부탁했겠어? 누나, 나 가면 어떻게 하겠어? 잘 좀 해줘. 우리 애들 잘 좀 해줘. 화진이 좀 자주 부탁 좀 해줘. 한 거지. 그런데 내가 가버리면 심씨 모자에 의해서 화진의 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나 못 가. 나 떠나서 못 가. 했더니 성태수가 깜짝 놀라. 성태수 성준이죠. 울면서 말했다. 뭐라고 했어? 엄마, 소자가 손에 못이 박히고 혀가 닳도록 어렵사리 겁나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게 다 엄마 때문인데 이제 한 고을에 태서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엄마 모실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봉양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죠? 그리고 형옥, 여기서 형옥이라는 건 화진을 말하고요. 이제 화진이도 급제해서 벼슬을 하게 돼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은 부재수씨, 누구? 윤씨하고 남씨 데리고 떠날 텐데 숙모님께서도 틀림없이 따라가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서의 숙모는 심씨를 말하는 거예요. 설마 심씨가 아무리 나쁘다기로서니 화진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면서 괴롭힐까? 아마 안 그럴 겁니다. 한번 서울과 시골에 떨어져 있으면 해를 입히려 해도 방법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있지 않아도 심씨와 화진이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냥 갑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뭐래?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도 좀 알아줘 했죠. 그래서 우리 같이 갑시다 한 거죠. 그랬더니 부인인 엄마가 그래도 듣지 않았어. 성부인을 말하는 거였어요. 부인은. 한림이 눈치를 채고 여기서 한림이 누구니? 화진. 화진이가 눈치를 딱 채고 뭐라 그랬어? 그냥 떠나세요, 부모님. 저 가셔도 돼요. 저 괜찮습니다. 하고 가세요라고 한 거죠. 성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허락했다. 또 현자는
물음표 나오죠? 편집자도 물음표. 아, 이제부터 효자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겠구나. 조물주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제부터 화진이가 겁나리 고통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고요. 두 태수가 떠나는 날, 두 태수 누굽니까? 성준이하고 유서양입니다. 아까 두 명이 뭐 되기로 했어? 태수 되기로 했으니까. 얘네는 이제 고향에서 소흥에 있다가 떠날 건가 보지. 고을로. 요씨와 화빙선은 윤부인과 남부인의 양손을 잡은 채 요씨랑 화빙선은 성준이와 유성양의 부인들이겠죠. 윤부인, 남부인은 누구였니? 화진이의 두 부인이겠죠. 손을 잡은 채 뭐라고 했어?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 성부인이 심씨 모자에게 뭐라 그랬어? 간절하게 타이르고 여러 번 반복하여 부탁을 하니 돌같은 심장이라도 감동하고 귀신도 눈물을 흘릴 만한 했다. 그런데 심씨는 워낙에 고약해가지고 성부인 일행이 떠난 이후 심씨는 등에 있던 가시를 빼버리는데 너무너무 후련했대. 휘파람을 불면서 그 아들과 뭐했어? 모의했다.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 괴롭히려고? 화진이 괴롭히려고. 자, 예전에 정씨는 어질고 아름다워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전에 정씨가 누구게? 화진이 엄마예요. 화진이 엄마가 정씨죠, 정씨. 예전에 정씨는 어질고 아름다워 인심을 얻은 데다가 또 화진처럼 기특한 아들을 낳아서 그 권세가 날로 높아져만 갔지.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니?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전처와 그리고 후처 간의 갈등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리께서는 화진을 장자로 세우려는 뜻마저 두어 집안 하인들까지 우리 모자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진이의 아내는 둘 다 미모와 덕성이 정씨보다 빼어난 데다. 또 진이가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으니 종족들이 우러러보고 종놈들까지도 꼬여드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하구나. 아주 그냥 화진이 잘됐다고 다들 신이 났구만. 이런 말이죠. 저놈이 한번 서울로 가서 위로는 천자 왕의 초례를 얻고 아래로는 친구들을 동원하여서 세력을 얻는다면 뭐뭐 한다면 용이 구름을 타고 호랑이가 바람을 얻는 것 같아서 그 세력을 얻지하지 못할 것이다. 야, 씨, 화진이가 겁나 잘 돼가지고 지금 세력을 키워나간다면은 우리 너무 좀 위험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곳 고향이죠. 소흥이라는 도시에 머물게 해놓고 괴롭히면서 상춘정의 원한을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엄마가 누구한테 말한 거야? 화춘이에게 말한 거야. 자기 아들한테.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누가 대답했어? 춘이 대답했다. 춘. 심씨의 아들이죠. 그리하여 하루는 화춘이 할림에게 말했다. 뭐라 그랬어? 야, 아버지께서 조정에 계실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도 너 아버지한테서 벼슬 물러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나라의 정치가 나날이 어지러워져서 벼슬 하는 것도 안 좋은 상황인데 너 왜 자꾸 출세하려고 하고 벼슬 하려고 하냐? 너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벼슬 그만두고 내려오라 해놓고 너도 벼슬 그만두고 내려와. 이렇게 권한 거지. 그랬더니 할림이 공손하게 대답했어. 뭐래?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찌 명심하지 않겠습니까? 해놓고 즉시 고을 관할을 통해서 고향에 남아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청하는 뭘 올렸어? 사직서를 바로 올렸죠. 천자는 간곡한 청을 보고 불쌍히 여겨 1년의 말미 사직서 수리했어 안 했어? 수리 안 하고 유예 기간 1년은 주었지. 그치? 그럼 너 1년 동안 고향에 있다 왕 이렇게 된 거죠. 할림은 이로부터 주구장에 홀로 머물면서 책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심씨가 계양등을 시켜 유언비어로 선동하여 온갖 욕을 해대고 사람이 차마 먹을 수 없는 쓴 나물과 상한 밥을 주었지만 할림은 어땠다? 태연하게 견뎠다. 심씨는 또 두 부인에게 바늘질과 배짜기, 수도키 등 온갖 힘든 일을 시켰는데 두 부인이 타고난 재주로 심씨의 분부대로 일을 척척해내니 아무리 포악한 심씨라도 꼬투리 잡기가 힘들었다. 하면서 성부인 일행이 떠난 뒤에 화진을 괴롭히는 심씨 모자의 이야기까지 나온 부분입니다. 됐는가요? 인물 관계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한 명의 인물이 여러 가지의 그 명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잘 읽어줘야 되는 그런 글이었었다. 네. 혜님. 네. 자, 그래서 문제로 갑시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답은 몇 번이었니? 4번이었죠? 성부인인
자신 때문에 심씨와 화춘이 화진의 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니? 아니야. 이유는 성부인 때문이 아니라 아까 나왔었지. 뭐 때문이었어? 심씨가 말한 부분에 나왔지. 네, 막 정씨와 심씨 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 처들 간의 질투. 갈등, 질투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변을도 위협받기 때문이었었지. 성부인의 역할은 뭐였니? 그런 어떤 질투와 시기와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타진을 해치려고 하는 이유가 성부인 때문은 아니죠. 답은 4번 될 수가 있습니다. 됐는가요? 네. A와 B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입니다. A가 아까 뭐였니? B는요, 여기 예전에 정씨는 이라고 해가지고 심씨 부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A는 어디니? 어머니 나오는 성태수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요 부분이었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한 고을의 태수가 되었는데도 하루도 분명하지 못한다면, 뭐뭐 한다면, 조건 걸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B에서도 뭐라고 했니? 뒤에 보면, 세력을 얻는다면 또 조건 걸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와 B의 말하기 방법은 뭐로 볼 수 있다? 조건 5번 상황을 가정하여, 그죠? 뭐뭐 한다면 상황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예요? 화춘, 자기 아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태수는 누구한테 말하고 있었지? 자기네 엄마에게 말하고 있었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되겠죠. 자, 3번 보시죠. 아까 보기 본 부분이었었는데 여기는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은 내용이 뭐 문장이 길었었는데 인물 관계들만 잘 파악을 했으면 금방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었지. 부자연계 자, 3번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있니? 디귿에서 한림이 성부인에게 성태수와 함께 떠났고서 권장하는 모습은 야, 심씨한테 효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야? 아니지. 지금 보면은 성부인에게 성태수와 함께 떠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성태수인 성준이가 자기네 엄마에게 효를 잘 실천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같이 떠나기를 성준이의 엄마인 성부인이 자기 걱정 없이 자기 아들 따라가서 그 누구냐 성준이가 성부인에게 효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지 이것 자체가 심씨와 연관이 있는 사건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될 수 있는 거다. 이해가 됐는가? 4번 보시죠.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A가 뭐였니 근데? A가 어디 부분이냐면요. 저 앞에 부분에 있었죠. 며칠 뒤에 며칠 뒤에 성원의 성준이 자 유성양은 귀양부의 통판이 되었다. 통판이 돼가지고 얘네가 어디로 갔니? 소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소흥으로 가서 누구를 모셔가? 성부인을 모셔가죠? 성부인이 어떻게 됨으로써? 없어짐으로써 화진에게는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고난이 시작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의 기능은 화진이가 성부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씨가 부리는 온갖 악행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연결고리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자면은 4번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니? 5번? 그치, 5번이 되는 거죠. 심씨가 화진과 두 명의 부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이 여건은 누가 없는 거? 그 성부인 그치, 성부인이 없는 거.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창성감이랑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고전 3문 마치도록 할게요.